가지고 예, 또 이렇게 우리 저 법원님들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도를 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그죠? 맨날 말 뿌리고 그죠? 예, 오늘은 또이 말하려는 게 그죠? 못 지킬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아무리 또 진도를 나가야 돼도 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이 반복학습에서 항상 덫이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막 그동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진도 나가고 막이에요, 그죠? 그 부처님 말씀을 하나라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청정도론을 공부를 하니까 청정도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한번 음미해보고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반복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도 길어졌어요. 오늘은 정말로 딱 5분만 하고, 이게 또 못 지킬 약속인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딱 5분만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청정도론 공부합니다. 청정도론은 반복학습을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정리해 보니까 훨씬 우리가 청정도론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는데 훨씬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습니까? 붓다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붓다는 부처님이란 뜻이고 고사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붓다고사라는 이 불명 자체는 부처님의 음성을 지닌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음성을 지닌 분이라는 이름을 가진 붓다고사 스님이, 즉 그러니까 바로 이 이름 안에서 이 붓다고사 스님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히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과 버금가는 혹은 부처님과 견준다는 자체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음성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벌써 그죠? 이분의 그죠? 그 권위를 상자부 불교 안에서 가지는 이분의 권위를 알 수 있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처님의 음성을 가진 분이라는 뜻을 가진 그죠? 붓다고사 스님께서 자, 언제 AD 425년경에 이때는 인도 굽타 왕조 시대고 인도의 모든 그죠? 철학, 사상, 종교, 제학파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시기입니다. 왜? 굽타 왕조의 여러 왕들이 인도에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그죠? 철학, 사상, 종교, 제학파의 근본 교의를 정해서 그죠? 확정해서 가져오라고 요새 말로 문교부에 제출해라고. 그 문교부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 단체는 불법 단체로 그죠? 그냥 폐기 처분 시켜버리겠다는 이런 강경한 그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인도 육파 철학, 이제 불교의 여러 교파들, 자연화교의 여러 교파들의 기본 교의가 확정되던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그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도 이 붓다고사 스님을 그죠? 내세워서 혹은 붓다고사 스님이 스스로 자원해서 이 청정도론을 지어서 그죠? 우리 그 상자부 불교에서 이해한 불교 적통인 상자부 불교에서 이해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 바로 청정도론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자 어디서라 했습니까?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마하위하라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큰절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대사가 마하위하라가 왜 중요합니까? 자, 그죠? 불교 적통을 자부하는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은 상자부 불교의 본거지인 대사에서 마하위하라에서 그죠? 만들어낸 불교 그죠? 정통 그죠? 뭡니까? 교학 체계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어디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자,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청정도론은 어떤 방법론으로 지어졌습니까? 자,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그죠? 자, 개정의 불교를 이해하는 체계는 그죠? 모든 불교에서 불교 2600년 동안 존재해온 모든 불교에서 불교가 무엇이냐면 불교는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의 사막 체계는 이미 초기 불교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고 특히 이제 우리 그 사부니까야 가운데 첫 번째인 디가 니까야 가운데서도 첫 번째 권의 13개 경들 가운데 10개 이상의 그죠? 경에서 부처님의 교의를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전부 개정의 사막으로 부처님께서 직접 그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개정의 사막을 어떤 방법으로 개정의 사막을
또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보면은 제1장부터 제2장까지는 개학에 해당되고 제3장부터 제13장까지는 정학에 해당되고 제14장부터 23장까지는 해학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개정의 사막으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거를 칠청정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개학은 개청정에 해당됩니다.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학은 심청정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5청정은 그죠? 이 해학을 나머지 5청정 체계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청정노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만약에 개정의 사막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책 이름도 사막도론이라 해야 되는데 이 책은 뭡니까?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왜? 칠청정 체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청정도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청정을 중시한 체계다. 그리고 이 칠청정 체계는 우리 불교의 많은 다른 교파에서는 강조하지 않는 오직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만 강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체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청정을 중시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책 이름도 청정도론이라 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이 청정도론을 어떻게 그죠? 바로 이 개정의 사막을 칠청정의 방법으로 왜 청정도론은 마지막으로 왜 지었습니까? 자, 불교의 목적인 궁극적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반의 실현은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의 실현과 100% 동의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바로 제1장 제일 첫머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여기서 청정은 바로 열반을 이야기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는 위수띠 막가는 청정에 이르는 길, 즉 열반에 이르는 길로 부타고사 스님이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로 이 청정도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잖아요. 막가는 도고 어떤 게 도냐 이러라 이러면 뭡니까? 예, 경에서는 팔정도 이래야 됩니다. 그죠? 자, 청정도론에서 뭐라 해야 됩니까?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하고 칠청정으로 이야기됩니다. 결국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이미 경에서 뒤가니까요. 경에서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은 팔정도와 같은 거로 있잖아요. 배대를 치고 있습니다. 팔정도의 정견 정사유는 개정의 사막의 그죠? 그 해학에 해당되고 그죠? 그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뭐에 해당됩니까? 정학에 해당되고 죄송합니다. 예, 개학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죠? 정정진 정념 정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정학에 해당된다고 이미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도가 뭐냐 일러라 하면은요 팔정도로 해도 되고 개정의 사막이라 해도 되고 결국은 이 개정의 사막은 또 청정도잖아, 그죠? 칠청정 체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청정이라고 혹은 청정도라고 예,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청정도로는 그죠? 이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로 딱 정리를 해보면은 예, 청정도론의 입각처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가 개품, 정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해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해품에서 있잖아요. 부타고사 스님은 이 해를 설명하면서 어떤 게 해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게 통찰지, 반야 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윗바사나의 지혜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정도로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개정의 사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부타고사 스님은 자, 해학을 그죠? 뭡니까? 통찰지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32번이죠, 그죠? 그래서 415쪽에 32번 문단에서 보면은 그죠? 부타고사 스님은 이 통찰지를 닦는 방법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통찰지의 그죠? 뭐라 했습니까? 토양, 뿌리, 몸통 이렇게 나눴죠, 그죠? 그래서 토양, 뿌리, 몸통을 통해서 통찰지를 완성시켜 나가는 체계라고 그렇게 그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청정도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정도로는 통찰지의 토양, 뿌리,
몸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앞에서 해한 계품과 정품은 통찰지의 뿌리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온처, 계근, 재연, 초기 불교의 6가지 교학의 주제는 통찰지의 토양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통찰지의 토양을 뭡니까? 그죠? 그 통찰지의 뿌리로 영양분을 쭉, 그죠? 잘 흡수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기둥과 줄기, 그죠? 이런 몸통, 그죠? 이런 거를 잘 뭡니까? 양육을 시켜가지고 해탈 열반이라는, 그죠? 우리 그 결과를 맺는 것으로, 예,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실 모든 불교는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상자부 불교뿐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교는 지혜를 근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도 뭡니까? 불광소마, 마반야 바람일, 그죠? 뭐 반야 바람일이 지혜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대승불교뿐만 아니고 초기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불교는 뭡니까? 통찰지, 지혜, 반야를 어뜸으로 합니다. 아무리 계를 완성하고 이제 뭡니까? 삼매를 완성해서, 그죠? 본삼매를 체득하고, 그죠? 뭐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 비상처까지 체득을 하고 오신통이 자유자재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 반야 혹은 통찰지 혹은 지혜를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깨달음은 실현할 수 없습니다. 자, 모든 불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도 이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어떻게 됩니까? 계학과 정학, 즉 계품과 정품은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은 뿌리와 같고, 그죠? 이 뿌리가, 그죠? 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해야 될 그 자양분 혹은 토양은, 자양분을 먹고 있는 토양은 뭐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온처, 계근, 재연. 초기 불교의 6가지 교학의 주제죠. 제가 이 정말로 온처, 계근, 재연은 이 불광사에 와서 몇 번 했을까요? 거짓말 하도 못하고 1000번은 넘게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9년째인데 한 번에 내가 100번 했을까요? 하루에도 지금 수십 번씩 하고 있는데. 그죠? 오늘만 해도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온처, 계근, 재연은 예, 초기 불교의 기본, 부처님의 기본 교학입니다. 그죠? 이거를 앞으로, 야, 불교가 뭐가 가르친데, 부처님의 교학의 근본이 뭔데? 막 몰라. 저리 수십 년 다니갖고, 30, 40년. 더군다나 더 웃기는 거는요, 반야신경을 맨날 외우면서도, 반야신경을 외우면서도 뭡니까? 불교의 기본 교학이 뭔지는 모릅니다. 몰라? 그거 몰라? 큰 스님이 안 가르쳐주더라. 안 가르쳐. 맨날 반야신경 나오잖아요. 온처, 계재연 나오죠? 반야신경은 온처, 계재연의 공성을 체득해서, 그죠? 마반야 바라미를 얻는다 이거잖아요. 구경열반을 정득하고 마반야 바라미를 얻는다. 그 토대로서 온처, 계재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하나 더 초기 불교 주제에서는 더 들어갔을 뿐입니다. 이렇게 뭡니까? 외우고 있으면서도 맨날 외우고 다 외우고 있으면서도 불교의 근본 교학이 어떻게 된대? 이러면 몰라요. 스님이 안 가르쳐주더라고. 하긴 스님이 안 가르쳐줬죠. 외우기 뭐 외웠지. 한글로 이렇게 저처럼 주입식으로 했잖아요. 서울대학 시험에 나오는 것만 꽉꽉 찍어갖고 이래 해줘도 모르잖아요. 내가 오늘 또 왜 이렇게 흥분하죠? 막 오늘 빨리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본성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로 사유를 하기 때문에 불교도 그죠? 한글을 등한시한 지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과보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꿈을 뭐로 꿉니까? 우리 꿈 뭐로 꿉니까? 한글로 꾸잖아요. 꿈을 한글로 꾼다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진짜 그거는 우리 뭐 의식의 세계라고요. 이거는 한글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언어를 갖고 하면 그죠? 미국 가서 오래 좀 살면 이제 영어로 꿈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러면 저는 미국에 안 살고 인도에 살았는데도 영어로 꿈꾼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괜히 기분 좋고 그렇잖아요. 뭐 유학 가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만큼이죠. 우리는 오늘 또 자꾸 또 10만 8천 원 나간다. 그죠? 한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죠? 요까지. 그죠? 그래서 왜, 그죠? 반야신경은 그래 앞뒤로 왜 열심히 외우면서도 온처, 계근, 재연, 온처, 계재연은 모릅니까? 죽으라고 외우고 있으면서도 한글로,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뭡니까? 이 의식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조견, 오응, 개공하고, 이제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상, 백날 해도 뭡니까? 그것이 온처, 계근, 재연, 온처, 계재연이라는 것은 몰라버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죠? 이제 한글로라도 이렇게 해서, 그죠? 그렇게 부처님 기본 교학을 사유해보는 건 중요하다. 이제 요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 그 뭡니까 통찰지의 토양으로서 부타고사 선생님은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6가지는 상유타 니까야의 기본 교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부타고사 선생님이 벌써 그죠 불교의 기본 토양으로 교학 체계로 6가지로 정리했다는 것은 그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불교 적통이다 이겁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죠? 이 청정도론에만 그죠? 온척예건 재인이 나온다면, 그거는 뭐 저쪽 뭐 남방불교에서만 교학을 온척예건 재인을 하지 않냐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요놈은 우리 뭡니까? 예, 한국에서 신주 딴지 모시듯 하는 그죠? 반야신경에도 기본 교학 주제로 온척예재연이 나오거든요. 할 말 없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 교학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이 이제 그죠? 통찰지의 그죠? 토양으로서 그죠? 그 자양분으로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왜 중요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다 했죠. 서울에서는 전부 나라 합니다. 예, 조금 지방에 가면 부산에서 저하고 그 76학번 동기라 그러는데 막 지금 학교에서 나를 봤대요. 공부를 같이 했으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 누가 제일 중요하니까 남편이 의사 선생님인데 옆에 같이 와도 너무 나이가 이제 한 60 다 돼갖고 막 사이가 너무 좋은 거라요. 그러고 둘이 나란히 앉아고 좀 따로 앉으면 됐긴데 딱 그저 좁은 자리에 딱 나란히 앉아고 누가 제일 소중한가 자기 남편이 제일 소중하대요. 큰 소리로. 어쨌든 뭐 존경스럽습니다만은 그죠? 예. 예외는 인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거기 예외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냥 이야기하는 들어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라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게 자기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내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이 강조를 하셨겠죠. 그게 첫 번째 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의 가르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이것도 제가 한 수백 번 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뭡니까? 처와 개잖아요, 그죠? 온처개잖아요. 처개는 우리 15장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처와 개는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나 말고 그 다음에 세상이 중요하죠. 나와 남, 뭐 세상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세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우리는 그죠? 처와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저는 인간이 가진 능력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존재가 가진 능력을 부처님께서는 22가지로 정리하신 거라고 이래 이해하는 것이 인드리아라는 뜻도 그렇고, 저는 다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또 뭡니까? 진리란 무엇인가? 역시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온처, 개, 재 하면은 재는 사성제고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진리는 4가지. 그죠? 그렇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온처, 개근, 재, 그 다음에 연. 결국은 불교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불교는 이고등락이 근본입니다. 초기 불교의 목적이기도 하고 모든 불교의 목적입니다.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 더 남다른 이해를, 그죠? 깊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12연기도 뭡니까? 기본 교학의 주제로 딱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온처, 개근, 재연, 기본 교학, 통찰지의 토양을 이해한다면, 그죠? 왜 이것이, 그죠? 불교의 기본 교학으로 부처님이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바르게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 33번에서 이제 오온부터 설명에 들어갑니다. 자, 오온은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부타고사 스님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제 다 반복학습입니다, 지금. 이 오온을 3가지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죠? 하나는 아비담마의 방법, 두 번째는 경의 방법, 그 다음에 뭡니까? 일반적인 항목으로 6가지 관점을 설정해서 일반적인 항목으로 오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아비담마의 방법은 이제 34번부터 있잖아요. 34번부터 문단번으로 보면 209번까지가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거의 대부분이 아비담마의 방법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84번까지입니다. 184번까지가 뭡니까? 아비담마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185번부터 209번까지가
경의 방법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210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오온에 대한 이제 6가지 관점에서 일반적인 항목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오온을 살펴보는 세 가지 방법으로 뭡니까? 자, 아비담마를 통한 방법, 경을 통한 방법, 일반적인 항목을 통한 방법. 이렇게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죠? 34번부터 그죠? 416쪽입니다. 34번부터 우리 색수상 행식이잖아요. 자,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저는 이렇게 옮깁니다. 먼저 물질부터 살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의 순서인데, 부타고사 스님은 식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아비담마의 방법론입니다. 그렇죠, 그죠? 아비담마에서는 뭡니까? 마음부터 심소로 이해하잖아요. 그죠? 마음, 우리는 초기불전용문에서는 마음부서로 옮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정신의 부분은 마음이 주가 되고, 그죠? 소위 말해서 심소법, 이거를 부수는, 이거 사진 나온 말입니다. 그죠? 부수적인 것, 이 말입니다. 마음에 붙어 있는 것, 마음에 속하는 것, 마음에 따라 붙은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부수로 옮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타고사 선생님도 어떻게 됩니까? 아비담마의 방법에서는 뭐를 먼저 설명합니까? 마음 혹은 식 혹은 아르마리를 먼저 설명하고 이거와 함께 일어나는 거로 수상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의 방법에서는 이런 순서로 합니다. 그래서 색수상행식인데 뭡니까? 색, 식, 수상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순서를 바꿨지? 예, 아비담마의 방법입니다. 그죠? 아비담마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수상행은 항상 마음에 붙어서 일어납니다. 마음을 떠나서 수상행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겁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마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와 부수된 거로 수상행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한번 도표나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요래대가 있고요. 그래서 아비담마에 의한 방법으로 이제 34번부터 물질의 무더기부터 설명합니다. 전에 대충 봤죠, 그죠? 도표 갖고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물질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결론적으로 물질을 28가지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법이란 28가지라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해서 28가지가 되고 뭐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은 고유 성질입니다. 그죠? 사바와라 그러고 중국에서는 자성으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고유 성질로 옮깁니다. 고유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물질은 우리가 물질을 하면 뭐 그냥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물질은 몇 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28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그렇게 정리를 해? 그렇게 합니다. 됐죠, 그죠? 그 대신에 북방에 들어오면은 북방 아비달마에서는 보면은 우리 유시까지도 그렇고 그 설일체유부 그다음 경양부에서 다 물질을 예를 들면 11가지 고유 성질을 가진 거로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상자부는 조금 더 세분해서 28가지로 합니다. 그럼 상자부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아비달마는 뭡니까? 아비달마도 결국은 부처님의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면 경의 말씀하고 일종의 매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경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아비달마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분이 우리 스승이신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두 개 다가 다르다면 문제가 좀 있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자부에서는 있잖아요. 경장에서 니까야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있잖아요. 물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28가지로 이렇게 정리했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물질은 또 분류하는 방법이 크게 뭡니까? 우리 책에서는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 이렇게 합니다. 근본 물질로는 뭡니까? 지수, 화풍, 사대를 이야기하고 파생된 물질은 뭡니까? 이 지수, 화풍을 어떤 근본으로 해서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나머지 24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좀 더 후대, 9세기, 10세기 때 정리된 아비담마타 상가, 우리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아비담마 길라자비로 옮겼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 이 도표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로 먼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세기, 청정도론부터 따지면 한 5, 600년 후대잖아요. 이때는 물질을 이해하는데, 그죠? 구체적인 물질이냐, 추상적인 물질이냐로 먼저 이해를 합니다. 먼저 이해를 해가지고, 추상적인 물질은 구체적 물질이 가진
성질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고유 성질로 보면은 그죠? 물질은 18가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10가지는 어떻게 되는데 나머지 10가지는 이 고유 성질이 가진 물질의 말 그대로 추상적인 성질로 봐버리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내용은 똑같은데 설명하는 방법이 그죠? 그 이전하고 이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상자부 아비달마는 전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즉 아비담마타 상가하를 어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두 가지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비담마 길라잡이 도표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자, 이 설명 방법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 역할, 가까운 논인, 나타남 이 방법은 100% 동일합니다. 근데 어쨌든 물질을 분류해서 보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제 요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에 요 구체적 물질, 추상적 물질을 가지고 28가지 대충 살펴봤죠. 그래서 오늘은 책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우리 청정도로는 우리 교재니까 이거를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죠? 그래도 오늘은 지금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 불과 지금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벌써 막 본론에 들어와서 지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막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죠? 34번입니다. 자, 물질의 무대기입니다. 자, 물질의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자, 차가움 등으로 인해 변형되는으로 옮기라 바꿔주시라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물질만의 특징이 아니죠. 우리 예를 들어 그렇죠. 느낌도 변하고 마음은 더 잘 변하고 아비담마 상자부 아비담마 마음은 물질보다 7배, 16배 더 빨리 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서양에서도 그렇고 그죠? 변형되는 특징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초기에 이 청정도로를 옮길 때는 그 정확한 수로를 좀 구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형되는 특징을 가진 것이 물질이다. 이것이 물질을 정의하는 기본입니다. 왜 물질이라는가? 물질의 정의가 어떤 것이 물질이냐? 변형되는 것이 그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변형되는 특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417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로 나눕니다. 됐죠? 그 가운데 이제 근본 물질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지수화풍입니다. 한자로. 그렇죠, 그죠? 그럼 한자를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수화풍은 우리가 알고 있는 땅, 물, 불, 바람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 땅의 요소라는 것은 견고성이라고 그랬죠, 그죠? 물질이 갖고 있는 견고성.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수는 응집성 혹은 점착성. 그 다음에 불의 요소는 열성, 뜨거운 성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바람의 요소는 뭡니까? 이거는 유동성, 팽창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파생된 물질은 그러니까 24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24가지를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면은, 자, 37번에서는 이 가운데 파생된 물질 가운데 첫 번째인 눈에 대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거를 감성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빠사다입니다. 이 감성이란 말은 이게 전문 수로로서 감성은 니까야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눈이라면 뭡니까? 모든 눈덩이가, 이 큰 눈덩이, 이게 뭡니까? 이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눈이 아닙니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눈은 눈의 감성입니다. 눈 가운데서도 큰 이 덩이 가운데서도 감성은 뭡니까?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센시티브라 그러지, 그죠? 이 서울에서 와서 전 경상도 수학한 이거 영어 발음을 하면, 요새 갈수록 자꾸 마음이 오그러 들어갔고요. 그걸 다 이해하시죠, 그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가서 경상도 사투리로 영어를 막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백인들은 이해를 잘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미국에 있는 백인들은 제 영어를 이해를 잘 합니다. 이거 또 왜 헛소리를 하죠? 근데 바꿔놓고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외국인들, 뭐 파키스탄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동남아시아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뭡니까? 본토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라.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죠? 감성은 감각에 민감한 물질, 말 그대로 센시티브라고 하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 가운데 뭡니까? 눈 가운데 형색에 민감한 물질 있죠. 그죠? 우리 과학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눈이라면 눈이 뭐 안에 들어가고 막 뒤에 뭐 탁, 그죠? 신경을 탁 건드리면, 그죠? 그게 우째 해갖고 저 형상으로 뭐 그거 된다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귀는 귀 속에 있는 뭐 달팽이가 안에 있는 특정한 부분, 그죠? 그거를 뜻한다고 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렇게 해서 눈의 감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경에서는 주로 뭡니까? 눈의 감각 장소, 눈의,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처, 뭐 안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문이란 말도 쓰고, 그죠? 그런데 아비달마에서는 뭡니까? 대상에 민감한 물질이라 해서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죠? 그거 보면 감성 있죠. 그죠? 그리고 감성에 대해서 밑에 그 주해를 229번 주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빠사하다고, 그죠? 그 다음에 229번 주해에서 세 번째 보면은 감각 기능이 의지하는 물질 됐죠. 그죠? 이제 그렇고 이것은 더 줄이면은 감각에 민감한 물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눈 38번은 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는 당연히 귀의 감성입니다. 39번은 코의 감성, 40번은 혀의 감성, 41번은 몸의 감성입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에서는, 그죠? 그 시대까지 있었던 이설들을 몇 가지 42, 43, 44, 45에서는 이설들을 소개하고 45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번에 보면은 이설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통견해로 인정되지 않는 이설을 주장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눈은 근본 물질 가운데 불을 더 많이 가진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귀는 바람을, 코는 흙은, 혀는 물을 더 많이 가진 근본 물질로 된 감성이다. 몸은 모두를 동등하게 가진 것이다라고 말한다. 다른 자들은 또 달리 있잖아요. 눈은 불을 더 많이 가지고, 귀는 허공을, 코는 바람을, 혀는 물을, 몸은 흙을 더 많이 가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말이 재밌죠? 부타고사 선생님이 뭐라고 딱 반론을 해서 딱 뭡니까? 한마디로 딱 척파를 해버립니까? 경을 가져와 보라고 말해야 된다. 됐죠? 출처를 밝히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서 찾아야죠. 그죠? 경을 가져와 봐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 경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땡 끝났습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우리 정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경을 가지고 그러면 또 후대에 내려오면, 그죠? 그렇게 경을 갖고 우리가 속된 말로 있잖아요. 다른 부파나, 그죠? 뭐 대승불교 부파나 대중불교에서, 그죠? 다른 경을 소위 말해서 그걸 뭐 편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죠. 그죠? 경을 갖고 와봐라. 이러면 뭡니까? 경 만들 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야, 우리 경, 그런 나중에는 이제 벌써 이제 이게 부타고사 선생님 좀 지나고, 특히 대륙에서는 있잖아요. 북방불교에서는 서로 그걸 갖고 갑니다. 뭔가 하면,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이랍니다. 그렇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우리 경에는 이래 돼 있다. 그러면 누경이 진짜냐?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보면은 실제로 요새 그 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럽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너그 경도 후대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고 까부수고 막 이래 합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적통상자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적통상자부에서는 그쪽에서 인정하는 경에는 이런 거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설이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3번에서도 또, 그죠? 다른 거를 예를 들고, 그죠? 그 43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그죠?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그죠? 누가 색깔 등을 이제 불 등의 속성이라고 말했는가? 왜냐면 이거는 경을 갖다 댈 필요도 없이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 해서, 그죠? 그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44번에서도 있잖아요. 뭡니까?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를, 그죠? 둘, 넷, 다섯째 줄에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죠. 그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은 뭡니까? 자,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두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탱을 해주는 근본 물질에 많고 작은 차이가 있다는 억측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잘못된 생각, 주장을 버려야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상자부의 정설이 뭡니까? 정설은, 그죠? 그럼 눈, 귀, 코, 여, 몸의 감성이 다 다르죠? 왜 다른가? 눈, 귀, 코, 여, 몸의 감성이 다른 이유가 뭔가? 정설은 뭡니까? 자, 부처님께서는 오직 업 때문에 그들이 다르다. 이렇게죠. 업 때문이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죠? 사실 뭐 불교의 정설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오직 업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업이 다름으로 그들이 다른 것이지 근본 물질의 차이 때문은 아니다. 그죠? 자, 근본 물질의 차이가 있다면 감성은 생기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딱 잘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46번에서도 그렇게 쭉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서 다시 있잖아요. 그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에 대해서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47번, 48번은 눈에 대해서고요. 눈의 감성에 대해서고 49번은 귀의 감성에 대해서. 눈의 감성은 우리가 그죠? 여기 보면은 뭐 중요한 부분만 보고 갑시다. 422쪽에 위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입니다. 자, 눈의 감성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형상이 비치는 네 번째 줄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비치는 곳인 검은 동자의 중간이 바로 눈의 감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겠고요. 49번입니다. 귀의 감성은 뭡니까? 49번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뒤에 보면 반지 모양을 한 곳. 그렇죠? 안에 우리 달팽이가 아닙니까? 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의 감성은 염소의 발꿈 모양을 한 곳.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혀의 감성은 이제 전체 혀의 중간에 연꽃잎의 끝 모양을 한 곳. 이렇게 합니다. 몸의 감성은 뭡니까? 52번입니다. 업에서 생긴 물질이 있는 몸의 모든 곳에 퍼져 있다. 그렇죠? 몸의 감성, 그죠? 근데 여기서 강조가 업에서 생긴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톱이라든지 머리칼이라든지 이런 거는 감성이 없잖아. 그죠? 그것은 업에서 생긴 물질이 아니라고, 이제 죽은 물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의 감성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거기 됐고, 55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있잖아요. 아닙니다. 54번입니다.